이번 시간은 전세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권은 제한 물권의 일종이 되게 될 것이고요. 본권의 일종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권은요,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고, 지상권, 지역권과 달리 토지라고 하는 것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대상으로 성립하는 용익물권의 일종이 되게 됩니다. 한편 이 전세권은 존속기간이라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된 시점에서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 전세권자는요, 이 전세 목적물에 대한 경매 청구를 통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담보 물권적 권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전세권은 존속기간 중에는 용익 물권적 권능을 가지고 있고요. 존속기간 만료가 되게 되면 담보 물권적 권능을 가지게 됩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세권을 취득해야 됩니다. 이런 전세권은요, 전세권 설정 계약, 그리고 전세금의 교부, 그리고 전세권 설정 등이라는 세 단계를 거쳐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계약이라고 하는 거, 전세권 설정자가 되는 사람은요, 부동산의 소유자가 될 것이고, 그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전세권자가 되게 됩니다. 한편 전세권은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는데요. 다만 토지 중에서 농경지에 대해서는요, 우리 헌법상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는 개념 때문에 농경지에 대해서는 전세권의 설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도 전세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세권 설정 계약의 내용에는 범위, 그 다음에 전세금이라는 개념이 있을 테고, 그 외에도 존속기간, 특약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요. 이때 존속기간은요, 최장 존속기간 10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토지 전세권과 다르게 건물 전세권이라는 것의 최단 존속기간은 1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토지 전세권은 최단 존속기간 없고요, 최장 10년만 규정하고 있고, 건물 전세권은 최단 1년 이상, 그 다음에 최장 10년까지 범주에서 존속기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금의 교부라고 하는 거, 전세금은요, 현실적으로 꼭 수수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전세권자라고 하는 사람이 돈 받을 게 있다는 얘기죠. 누구? 부동산의 소유자. 그래서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한테 자기가 받을 돈, 채권을 전세금처럼 전세금 교부와 대체해서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통해서 전세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거, 필수적 등기상에는요, 범위와 전세금, 목적물의 범위, 어디까지 토지 또는 건물을 이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범위와 전세금이 필수적 등기상이 될 것이고, 임의적 등기상에는요, 존속기간, 그 밖에 특약,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토지를 용도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을이라는 사람이에요. 토지 전세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갑과 토지 전세권에 관한 설정 계약과 전세금을 토지 소유자 갑에게 교부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 전세권자 을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토지 전세권은 성립하게 됩니다. 어떤 건물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정이라는 사람이 건물 전세권을 취득하는 방법은요, 건물 소유자 병과 건물 전세권의 설정 계약, 그리고 전세금을 교부한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건물 전세권은 성립하게 됩니다. 전세권은 그 존속기간 중에는 용익물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담보물권으로서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 계약을 통해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 존속기간이 전세권 설정 등기의 필수적 등기사항은 아닙니다. 토지를 용도에 따라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이 있으면요, 토지 소유자 갑과 전세권 설정 계약, 전세금을 교부한 후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을은 토지 전세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한편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 최장 존속기간은 10년인데 비해서 최단 존속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게 됩니다.
이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전세권 설정자, 즉 토지 소유자를 얘기하는 거죠. 또 전세권자, 이 사람들은요 각각 언제든지 소멸 통고를 할 수 있고요. 이 소멸 통고가 있게 되면 상대방에게 도달을 된 후 6개월이 지나서 전세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건물을 용도에 따라서 이용하고자 하는 정은요, 건물 소유자 병과 건물 전세권의 설정 계약, 건물 전세금의 교부, 그리고 건물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건물 전세권을 정의 취득하게 됩니다. 건물 전세권의 최장 존속기간은 10년이고요. 최단 존속기간은 1년입니다. 그런데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을 때 전세권 설정자, 건물 소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세권자,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이들이 각각 소멸 통고를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 6개월 후에 전세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세권은 양도 금지 특약이 없는 한 타인에게 그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은요 설정 계약과 설정 등기 등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방법 외에 전세권 이전 계약과 이전 등기를 통해서 전세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토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토지 소유자 갑과 전세권 설정 계약, 그 다음에 전세금의 교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토지 전세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세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라고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의 되게 이 두 사람 사이에 토지 전세권 이전 계약과 전세권 이전 등기가 병 명의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때 토지 전세권이라는 것은 병이 취득을 하게 됩니다. 한편 건물에 대해서 그것을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건물 소유자와 건물 전세권의 설정 계약, 그리고 전세금의 교부, 그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통해서 전세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은 이 건물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건물 전세권을 승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과 건물 전세권의 이전 계약, 그리고 전세권의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취하게 되면 새로운 사람이 건물 전세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에서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세권은요 말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멸을 하게 됩니다. 타인의 건물을 용도에 따라서 이용하고자 하는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 소유자 갑과 건물 전세권에 관한 설정 계약, 그리고 전세금의 교부,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을은 건물 전세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는 시점에서 을이라고 하는 건물 전세권자하고요, 건물 소유자, 즉 전세권 설정자 갑 사이에 이 건물 전세권을 갱신하자라는 의사의 합치가 있고 전세권의 변경 등기가 있게 되면 을이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건물 전세권을 약정 갱신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편 타인의 건물을 정이라는 사람이 용도에 따라서 이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병이라는 사람과 건물 전세권 설정 계약 체결할 때고요. 전세권자가 되고자 하는 정이라는 사람이 전세금 교부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때 정이라는 사람은 건물 전세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건물 전세권은요,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 기간 동안 전세권자에게 전세권의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게 되면 종전의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를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이라고 하는데 출제 포인트요. 이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건물 전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도 그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에서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사안을 정리하면 이런 식이죠. 자, 정과 병 사이에 자 전세권 설정 계약, 설정 등기 등을 통해서 건물 전세권자 정이 전세권을 취득을 한 사안에서 존속기간 만료가 되고요. 건물 전세권 설정자 병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굳이 건물 전세권 갱신 계약이라든가 전세권 변경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건물 전세권자 정은 계속해서 전세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법정 갱신의 경우에는 존속기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자가 됐든 전세권자가 됐든 언제든지 소멸 통고를 할 수 있고, 이 소멸 통고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당사자에게 도달되고 6개월 지났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 전세권은 용익 물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물권이기 때문에 목적물이 멸실이 되거나 이 목적물에 대한 수용, 공용 징수가 있는 경우, 또 포기가 있는 경우, 자 바로 전세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한편 전세권은 용익 물권이다 보니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게 되면 전세권은 소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쟁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소멸시효라고 하는 거 20년간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용도에 따라서 이용을 하지 않게 되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을 하게 됩니다. 한편 전세권은 담보 물권으로 성격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요 관련한 쟁점은 뒤에서 체크하시겠고요. 자, 먼저 혼동이라는 개념부터 가보겠습니다.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자 을이라는 사람이 토지 전세권을 취득을 한 사안입니다. 근데 이 전세권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X 토지 소유권 자체를 취득하게 되면 을이라는 사람에게는 토지 소유권과 토지에 대한 전세권이 모두 귀속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때 혼동으로 전세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쟁점 하나 볼까요? 바로 갑소유 X 토지에 대해서 1번 저당권 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병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당권 정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또 취득한 사안입니다. 자, 그리고 갑에 대해서 이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 논의 쟁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경매가 실행되게 되면요, 바로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걸 찾아봐야 되죠. 말소 기준 권리는요, 저당권 등기, 근저당권 등기,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에서 가장 등기된 순위가 선순위인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경매가 실행되게 되면요, 말소 기준 권리와 말소 기준 권리 대행할 수 없는 등기된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이 사안에서요,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을의 저당권이 되게 될 것이고, 을의 저당권을 포함해서 그 밑에 있는 등기된 권리는 바로 매각이 있게 되면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의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을의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이기 때문에 그 후순위 권리라서 경매가 진행되게 되면 병의 전세권은 바로 선순위 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 때문에 바로 소멸하게 됩니다. 한편 전세권의 소멸 사유 중에서 소멸 통고라는 개념이 있었죠.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 각 당사자 언제든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요.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각각 6개월이 경과가 되게 되면 전세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전세권 설정자 갑의 목적물에 대해서 용도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자 하는 전세권자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통해서 전세권을 취득한 사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세권 설정자는요, 전세권자가 전세 목적물을 정해진 용법에 따라서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세권 소멸 청구가 있게 되면 전세권은 그대로 소멸하게 됩니다. 관련한 개념으로서 지상권의 소멸 청구라는 개념도 있었죠. 자, 타인의 토지를 건물 소유, 수목 소유, 공작물 소유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과 설정 등기를 통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취득한 사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상권자 을이라는 사람은 지상권 설정자 갑에게 지료라는 것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자 갑에게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자에 대해서 소멸 청구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사안이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지상권자에게 소멸 청구한다고 해서 지상권 소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내용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됐을 때만 지상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유치권에 있어서도 소멸 청구라는 개념이 있었죠. 자, 채무자 그리고 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갑에게 돈 받을 것이 있는 유치권자 을이라는 사람이 법정된 요건을 충족을 해서 유치권을 취득을 했다고 전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유치권자는 이 유치 목적물을 채무자 갑에게 채무의 변제가 있으면 반환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이 유치물을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 채무자 갑의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유치권자가 이 선관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 자신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마음대로 사용, 대여, 담보로 제공을 한 경우, 이런 경우 채무자 갑은 유치권자 을에 대해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요. 유치권의 소멸 청구가 있게 되면 유치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전세권 설정자 소유의 건물을 용도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 있던 사람 을이라는 사람이 설정계약, 설정등기, 전세금 교부 등의 과정을 거쳐서 건물 전세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돼서 전세권이 소멸이 된다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전세권 소멸이 있게 되면요. 자, 이 건물 전세권자는 건물 전세권 설정자인 갑에 대해서 부속물의 매수 청구 혹은 유익비 상환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것은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시킨 부속물하고요.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한정해서 바로 부속물의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가 된 상태에서 전세 목적물에 대해서 건물 전세권자가 유익비를 투입을 했고요. 그래서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가 되는 시점에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제가 되게 되면요. 자, 이 건물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 갑에 대해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게 건물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필요비 상환 청구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같이 비교해 보실 쟁점이 지상권 소멸의 효과 등에 관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자, 지상권자 을이 있습니다. 지상권 설정자 갑이 있습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인해서 지상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상권자 을이라는 사람은 이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된 상태에서 지상의 건물이 현존하고 있을 때 누구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자 갑에 대해서 바로 계약 갱신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계약 갱신 청구에 거절이 있는 경우 지상권자 을은요, 그 건물 즉 지상물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자에게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상권자가 그 토지에 대해서 일정한 유익비를 지출을 했고, 그리고 이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는 시점에 있어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지상권자는요, 지상권 설정자 갑에 대해서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과 비교하게 되면 전세권에 있어서는 유익비 상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 그 다음에 지상권에 있어서는 지상물의 매수 청구와 유익비 상환 청구라고 하는 것이 주요 비교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한편 임차권 소멸의 효력과 관련해서 검토해 보게 될 것이요. 토지 임차인 을이라는 사람은요.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된 시점에서 임대차 기간에 갱신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만약 임대인 갑이 이 갱신 청구를 거절하거나 또는 이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존속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 임대인, 임차인 각각 해지할 수 있는데요. 임대인이 존속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인
임대차를 해지한 경우에 임차인은 그 임차 지상에 있는 건물, 바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는 개념은 개념상 토지 임대차에서 인정되는 개념이 됩니다. 한편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라는 사람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혹시 그 사이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시킨 부속물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는 임대인 갑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속물의 매수 청구란 것은 건물 임대차라는 개념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한편 임차인 을이라는 것은 배제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 갑에 대해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필요비는 그 현상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돈을 필요비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유익비는 전세권, 지상권의 소멸과 마찬가지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다는 전제하에서 인정되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요, 자, 토지 임차인에 있어서는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쟁점이 될 테고요. 건물 임차인에 있어서는 전세권과 건물 전세권과 마찬가지로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는 것이 하나의 쟁점이 됩니다. 한편 전세권자라든가 또는 지상권자가 유익비 상환 청구만을 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 토지 임차인, 건물 임차인, 특히 건물 임차인 주로 이슈가 될 텐데 바로 유익비 외에 필요비도 어떻다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권은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용익물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 용익물권으로서의 성격에 대해서 검토합니다. 자, 소유권은요, 소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입니다. 그러나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제한의 사용 수익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즉 주의 토지통행권이라든가 이격건축과 같은 상린관계 개념을 통해서 소유권에 있어서의 사용수익권 등도 일정하게 제약을 받습니다. 한편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 역시 용익물권이라고 규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자, 이 용익권으로서의 성격 역시 무제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소유권에 있어서의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전세권에도 준용되게 됩니다. 자, 소유권자는요, 소유권의 내용 중 사용수익 권능 등에 대한 침해가 있게 되면 반환 청구 또는 방해 배제 청구 같은 물권적 청권 행사를 통해서 소유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한편 점유권자는요, 자신의 점유권이 침해되었을 때 반환 청구권, 방해 배제 청권 행사 등을 통해서 그 점유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용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전세권의 침해 등이 있을 때 전세권에게 물권적 청권 그리고 점유권에게 물권적 청권을 통해서 전세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요, 전세권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전세 목적물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만약 병이라는 사람이 전세 목적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전세권자 을은 그 불법 점유자 병에 대해서 전세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그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 경매를 통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그 환가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건물, 즉 일반 건물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일반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전세권자, 나중에 전세금 반환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건물에 대해서 제3자가 경매 청구를 해서 경매가 진행되게 되면요, 전세권자는 그 건물 전부의 환가대금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으며 전세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세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등기를 통해서 건물 전세권을 취득한 을이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때 제3자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존의 전세권자 을로부터 전세권 이전 계약 그리고 전세권 이전 등기를 통해서 전세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요. 자, 건물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을 맺고 그것이 등기가 된 경우 그때는 전세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점은요. 지상권이 설령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무효였고 당연히 지상권을 이전할 수 있었다라는 점과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전세권자 B형은요, 자신의 채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전세권자 B형이요, 정한테 돈을 빌리고 자신의 전세권을 담보물로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된 사안에서 전세권자가 이 변제에 이르도록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저당권자는요, 바로 이 B형의 전세권에 대해서 경매를 붙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B형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돼서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한 그 상태에서 저당권자 정이요 이 B형의 전세권을 경매에 붙일 수는 없습니다.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자가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해 준 경우 건물 전세권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토지 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사안을 검토하게 되면 갑소유 토지를 이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 건물 소유 등의 목적으로 이용을 하고자 하는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 설정 계약과 지상권 설정 등기를 통해서 토지의 이용에 관한 물권인 지상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을은 그 후에 이 토지 위에다가 Y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건물의 소유권은 지상권자 을에게 속하게 됩니다. 한편 이 Y 건물의 소유자인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건물을 용도에 따라서 이용하고자 하는 B형에게 전세권 설정 계약, 그리고 전세금을 교부받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Y 건물의 전세권자는 B형이 되겠죠. 이 사안에서요, 지금 전세권자 B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Y 건물을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 외에, 이때 Y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바로 이 Y 건물의 전세권자는 이 토지의 사용 권능도 함께 취득하게 됩니다. 타인의 토지,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인도를 받은 토지 임차인 을이 있습니다. 이 토지 임차인 을이 이 토지 위에다 Y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이 Y 건물의 소유권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을에게 귀속이 되게 됩니다. 한편 이 Y 건물에 대해서 용도에 따라서 이용을 하고자 하는 B형이라는 사람이 있다면 이 B형이라는 사람은 을과 전세권 설정 계약과 설정 등기라는 과정 등을 통해서 건물 전세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Y 건물의 전세권자 B형은요, Y 건물을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 외에 바로 이 Y 건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의 사용 권능, 즉 임차권도 같이 취득하는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Y 건물의 전세권자 B형은요, Y 건물 자체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 자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 전세권이 지상권에 미친다, 건물 전세권이 임차권에 미친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저당권 파트에서 비교해 드리겠지만 건물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권에 미치고요, 건물 저당권은 또 임차권에 미친다라는 명제도 동일한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비교해서 건물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건물 저당권 역시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